고등학교 3학년 아들 대학교 안 간다는 아들과 아빠와의 갈등 사이에서 중도를 지키려 하는데 남편은 제 탓을 합니다. 저는 대학을 가든 말든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제가 아들을 너무 허용적으로 키워서 그런다고 하네요. 대학을 꼭 가야 하나요?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지켜보며 기다리려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또한 사실 모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아들이 고등학교를 안 가도 된다 해서 고등학교를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갔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자님은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면 남편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도 상관없어요. 여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자식한테 물어보고 저는 당신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마음 공부도 안 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나는 가도 안 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관심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스타일에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그게 난 모르겠어 가든 안 가든 뭐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자꾸 그 마음의 불편함만 자꾸 이렇게 해요. 남편이 대학 가야지 당신은 꼭 너무 허용적으로 키워서 지금 자식을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근데 본인도 지금 적었잖아요.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본인의 믿음이 아직까지 이렇게 굳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남편의 의견에 맞춰줘요. 본인이 아직까지 그만큼 수행이 안 돼 있어요. 본인이 수행이 되어 있으면 남편의 주장이든 자식의 주장이든 그 어디에도 물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흔들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남편 말 들으면 그렇고 또 친구들 막 보내는 거 보면 또 보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 사람 마음이 그래요. 뭐 누가 굳건하게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갔으면 안 보내서 이거 내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보내서 또 막 학교 생활 잘 안 하고 뭐 중퇴하니 많이 학교 다니니 많이 하면 그 봐라 당신 또 얘기해가지고 괜히 보내가지고 등록비만 더 들었잖아. 내가 대학교 안 보내도 된다고 했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거기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든 중퇴를 하든 그게 그 순간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 네 선택이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하면 돼. 대학교 안 가면 그래 편의점에 일하든 알바하든 네 생활 네가 잘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 하면 되고 남편이 강력하게 막 여보 왜 그래 하고 싸울 것 같으면 남편의 말을 들어주면 되고 거기서 자식이 또 힘들다 오면 안 간다 하면 그래 자식의 말대로 또 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관찰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애달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려면 자식이 대학을 가든 중퇴를 하든 대학을 안 가든 고등학교를 안 가든 중학교를 안 가든 신경을 안 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되나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대학이라는 목적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본인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우리 아들이 살아있으면 됐다. 내 딸이 살아있으면 됐다. 이 마음이면 이런 걱정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 공부가 그렇게 안 된 거죠. 붓다도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아라. 자기의 믿음이 굳건하고 법등명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론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굳건하면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게.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근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말 한마디,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타마 시타르타는 자등명 법등명 해라. 나를 등불로 삼고 진리의 마음을 등불로 삼지 그 누구의 말과 그 누구의 행동에도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질문자님도 남편을 자연 보듯이 자식을 자연 보듯이 그게 답이 있어요. 채화님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친구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우리 딸도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 합니다. 외동딸이라서 외로울까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서 친구 겸 인연을 만들고 싶은데 채화님도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워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견종이 좋고 요즘에 어떤 강아지들이 더 인기가 많고 이런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강아지 상담까지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가정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강아지 제가 너무 잘 알죠. 저는 강아지를 제가 키운 강아지 숫자만 해도
100마리 정도 됩니다. 100마리. 예전에 개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 그 소우사에 개를 키워봤어요. 그래서 개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제 생각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조금 나쁠 수는 있지만, 어떤 강아지가 인기여서 그 강아지를 택한다, 이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여기 서울식물원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잠시 앉아 있었는데 너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주인도 귀여운지 그 강아지를 사진을 막 찍으면서 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티스도 아니고 시츄도 아니고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약간 갈색이 있고 잡종도 아니에요. 견주님,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견종이 뭐예요? 그렇게 꽃등이라는 거예요. 꽃등. 이름이 꽃동도 톨레아인데 그냥 꽃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 꽃등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가 요즘에 너무 귀엽고 예뻐서 유행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주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인기 있는 견종은 2년이 지나면 가장 많이 보호소에 맡겨지는 견종이다. 제가 보호소 원장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채환님, 예전에 주병진 씨가 나와서 다리 짤막한 웰시코기인가 뭐 TV에 한번 나오고 주병진 씨가 키우고 난 다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키우게 됐대요. 길거리 가면 다 그거야. 근데 그 이후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다른 견종이 TV에 나오게 되면 소수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견종을 찾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강아지를 어떤 개를 키웠으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릴 때부터 강아지 때부터 키워서 내 새끼가 되면 좋은데, 첫 번째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입양하는 건 어떠냐고.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거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의 틈을 두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말에 한 번씩 보호소에 놀러 가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리저리 구경도 하고 놀아보고, 또 들어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짖기도 짖고 그러거든. 근데 아이가 그거 보고 뭐 냄새 너무 많이 나, 털도 너무 많이 날리고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보다 또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또 고양이가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또 취미생활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3개월 정도 보호소에 찾아가서 이렇게 돌아보는 여행 삼아 자녀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외로워서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절대 그 강아지를 분양받으면 안 돼요. 강아지는 그냥 가족을 입양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새끼, 진짜 사람처럼 그만큼 큰 마음을 내셔야 중간에 마음이 변심이 되어도 책임감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좀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든다든가, 나중에 털 너무 빠지면 어떡하지, 냄새 나면 어떡하지, 똥 못 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키우는 게 나아요. 제가 100마리 키워본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아는 분들은 강아지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 그런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강아지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그 외로움만 위해서 뭔가 강아지를 키우고 동물을 키운다, 고양이를 키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자식이 외로워해서 해준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부모가 그걸 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더 위험한 생각이에요. 강아지들은 하루 종일 주인만 기다리거든. 강아지들 하루 종일 벨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발자국 소리만 기다려. 그래서 사람들 보면 강아지를 인형처럼 생각하고 내 외로움을 달래고 집에 가면 반겨줄 그냥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절대 강아지를 키우시면 안 된다. 차라리 인형을 사세요. 개 인형 사세요. 개 인형. 그리고 게임이나 그냥 다른 거 하세요. 수행이나 하시고 다른 취미를 갖는 게 더 좋다. 강아지는 반려견이에요. 삶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물고기를 키워보다든가 금붕어를 조그만 거북이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햄스터를 키운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채환님, 사랑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제 생일 선물로 너무 귀여운 강아지를 선물로 줬는데 그 오빠와 저 헤어졌어요. 이 강아지 볼 때마다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저 강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강아지는 한 존재로 보시라니까. 오빠는 소중한 인연이었지만 이제 인연이 끝났잖아. 근데 강아지는 나와의 인연이 됐잖아. 누가 사줬든 길가에서
만났던 나와 인연이 된 거는 강아지잖아. 저 여기 아파트 옆에 계속 야옹야옹 우는 거예요. 제가 7층이거든요. 근데 여기 야옹야옹 소리가 밑에 화단에 들리는 거예요. 아, 밤새 들리네? 이게 만일 내일까지 들리면 내가 저 고양이를 24시간 동안 들리면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다음날도 들려 가져왔잖아요. 입양해 죽을 것 같아. 요만한 애가, 새끼가. 그래서 우유 먹고 키워가 지금 여기 레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3마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또 한 마리도 톨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다른 데 입양이 됐다가 파양됐어요. 너무 야옹야옹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고양이 제가 키우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주실 분이 못 키울걸요. 걔 소리도 너무 날카롭고 너무 예민한 애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왔어요. 일주일 만에 적응해가지고 지금도 너무 조용하게 잘 살고 있어요. 3마리 중에 제일 조용해요. 그 집이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불편하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길이에요. 고양이도 사람의 마음길을 저는 느낀다고 봐요. 오히려 짐승들이 더 사람의 마음을 잘 느껴요. 그래서 애견센터나 이런 데 가서 분양받지 말고 보호소 가서 분양받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보호소 가서 분양받는다고 해도 그 강아지들이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인만 잘 만나면 정말 주인에게 의지하는데 주인이 또 대강하고 힘들게 하면 또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더 큰 결심을 하고 강아지는 생명으로 반려동물로 키우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안 계시나? 여러분들도 좀 댓글 한번 볼까요? 저도 견주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책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아지들도 고민이 많아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늘 고민되는 부분이죠. 유기견 입양해주세요. 가족을 기다리는 애들이 넘쳐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평온하기를 희망합니다. 애견이랑 인연 지어진 후 행복하고 즐거운 만큼 무게감도 찾아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도 정말 많이 들어가요. 여행 가기도 힘들죠. 선생님 말씀 다 옳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냅니다. 혼자 오래 두면 걔도 우울증이 걸려요. 저도 17살, 16살 되는 푸들 보내고 그 이후로는 안 키우고 있어요. 그때 좀 저도 상처를 또 많이 받았죠. 오랫동안 키워온, 어릴 때부터, 요만할 때부터 키웠는데 집을 이사할 때마다 같이 키우고 했는데 그래서 강아지 못 키우겠더라고요. 자, 강아지나 애완견, 애완묘 키우시는 모든 분들 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한 인연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인연 대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겐 공부의 순간이고 그리고 또 소중한 삶의 추억이고 흔적들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